아이테신과 안테나. 네, 격주 안테나. 안석현 기자의 강한 압박으로 홍보 말씀. 이지키퍼스트. 10,000명의 문턱에서 지금 탁 걸렸습니다. 네. 요즘에 시장이 특히나 유리기판 쪽이 좀 안 좋다 보니 그래도 많이 좀 신청해 주세요. 이지키퍼스트 그리고 텔레그램 안테나 몇 명이나 되죠 이제? 1,900명 거의 다 돼갑니다. 어우 많이 늘었네. 이제 뭐 중견 채널이네. 중견 채널. 몇 명이죠? 지금 한 12,000명? 네, 12,000명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10분의 1이네요. 6분의 1. 네, 몇 년 동안 쌓은 건데. 네. 격주 안테나,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제가 이제 템베거 투자라는 이제 신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책 예약 판매 받고 있으니까 많이 좀 신청해 주시고요. 네, 홍보 참 많습니다. 홍보가 너무 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네네. 오늘은 사피엔 반도체, 또 간만에 이제 우리 안 기자가 사피엔 반도체 업데이트 해주려고 이제 가져왔는데, 최근에 이제 좀 굉장히 특이한 공식이 냈는데, 북미 쪽 메타 같아요, 그죠? 메타인 걸로 추정이 되죠. 네. 네. 북미 쪽 이제 수주 공시를 했는데, 보통 수주 공시를 약간 계정 공시를 하면, 네. 금액이 깎였습니다. 뭐 이런 게 대부분인데, 이게 금액이 오히려 올라갔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은 금액이 깎이거나, 금액은 그대로인데 기간이 막 2, 3년 늘어나거나. 그렇죠, 늘어나거나. 그건 사실상 깎인 거죠. 네. 보통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 사피엔 반도체의 계약은 47억에서 95억으로 거의 2배 뻥튀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좋은 뉴스인데, 이때가 언제냐면 그때 막 회사들 주총 관련해서 공시들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 많이 나올 때였어요. 완전히 묻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이 회사에 대해서 좀 굉장히 애정이 좀 있어서 좀 좋게 보고 있는데, 이런 좀 좋은 뉴스가 묻히는 것 같아서 오늘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럼 사피엔 반도체가 뭐 하는 회사인지 간단하게 사업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구글에서 오라이언, 그러니까 메타 오라이언이라고 치시면 저커버그가 쓰고 있는 안경이 있거든요. 그걸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더 편하실 것 같아요. 보시면 저커버그가 안경을 쓰고 있고 그 앞에 디스플레이가 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이제 어떤 프로젝션 타입으로 이 뒤에서 화면을 쏴주는 거거든요. 그럼 안경 아래 화면이 맺혀서 그걸 우리가 뭐 예를 들면 간단하게 명령을 내린다든가, 그러니까 뭐 앞에 사람하고 외국인하고 얘기할 때 번역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내 길을 찾아갈 때 지도를 띄워준다든가, 이런 좀 AI 기능들을 이용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일단 화면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그 화면이 뭐냐면 레도스라고 하는 LED 온 실리콘이라고 하는 기술로 된 디스플레이입니다. 그걸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그걸 이제 전체를 다 하는 건 아니고, 그 뒤에 보면 이제 디스플레이가, 레도스라는 디스플레이가 전판 후판 나눠져 있거든요. 프론트 플레인, 백 플레인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서 백 플레인을 하는 회사다. 이렇게 하면 제일 간단한 것 같네요. 보통 이제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뒤에서 스위치 역할을 하는 게 이제 TFT, 방막 트랜지스터라고 하는데, 그건 보통 유리 기반으로 이렇게 보통 돼 있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제 TFT는 넓은 유리에 이제 방막화 시켜서 트랜지스터를 놓기 때문에 TFT, 그러니까 씬필름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거고, 요 사피엔 반도체가 하는 백플레이는 유리기판에 하는 건 아니고 그 실리콘 기판이에요. 그 반도체죠. 예, 반도체죠. 그야말로 반도체인데 그 위에 직접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CMOS 백플레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이제 해상도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왜냐면 기존의 디스플레이는 아무리 이렇게 선폭이 좁아도 라인 앤 스페이스가 마이크로미터 수준인데, 요거는 보통 2500ppi 정도 나오나요? 이제 뭐 픽셀이? 아무리 작아도 그 정도 나오고 높게 가면 한 3000 이상도 나오고 하죠. 네. 그 정도를 TFT로 하려고 하면 그건 나노 사이즈로 TFT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게는 안 되는 거죠. 지금 뭐 TFT로, 그러니까 유리기판에 하려 그러면 그렇게까지 파인하게는 안 되고, 그렇죠. 결국에는 기존 반도체 기술을 써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CMOS 백플레인, 그러니까 실리콘 웨이퍼 위에서 해야 되고, 그거를 제 생각에는 글로벌리 잘하는 회사 중에 하나다. 아주 잘하는 그 탑급에 있는 회사가 사피엔 반도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이 회사는 그러면 원래 오큘러스 시절부터 계속 이거를 메타 쪽하고 계속 거래를 했던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오큘러스는 찾아보시면 디스플레이가 좀 다릅니다. 오큘러스는 주로 LCD를 쓰거나 아니면 일반 OLED를 씁니다. 그러니까
그걸 나름 해상도 좀 높여서. 예, 근데 그거를 하면은 LCD는 일단 기본적으로 해상도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고, 그리고 이 약간 울렁증이 생겨요. LCD는 이 좀 반응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그렇죠. 얘는 이제 빠지고, 그러니까 요 글래스로는 할 수 없고, OLED는 버닝이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이 오라이언처럼 야외에서 써야 되는 그런 기기들 같은 경우에는 엄청 밝아야 돼요. 휘도가 엄청 밝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OLED는 좀 취약합니다. 그런 밝기에는. 그래서 LED를 직접 다이렉트로 백플레인에 올릴 수 있는 레도스가 돼야 되는 거고 이 레도스를 만들 때 중요한 게 이제 백플레인이다. 그래서 이 사피엔 반도체가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예. 애플 비전 프로 같은 경우는 올레도스였잖아요. OLED 온 실리콘이었죠. 그거는 이제 소니가 한 네, 소니가 한 겁니다. 그러면 소니가 사피엔 반도체처럼 백플레인은 이제 직접 한 건가요? 아니면 뭐 이런 다른 회사가 있나요? 그거 소니가 공급한 올레도스 같은 경우에는 백플레인 설계부터 앞에 OLED 그 프로세스 하는 것까지 소니가 혼자서 다 했습니다. 근데 요거는 올레도스, 그러니까 애플 비전 프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이 완전히 막혀 있잖아요. 그렇죠. 요거는 야외에서 쓰고 다니시는 분 제가 보긴 했는데 그럴 용도로 만든 게 아니에요, 사실은. 실내에서 쓰거나 어쨌든 간에 눈앞이 막혀 있기 때문에 휘도가 그렇게 높을 필요는 없어요. 네, 다 막혀 있기 때문에 뭐 야외광에 방해를 받을 일이 없죠. 그래서 사실 용도가 완전히 좀 다른 시장으로 나눠지는 거고, 네, 그 소니의 올레도스가 이쪽 스마트 글래스, 안경처럼 생긴 그 기기에 들어올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안경 타입의 그런 XR 디바이스는 다 그냥 레도스가 메인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건가요? 휘도 때문에? 휘도 때문에 그렇게 지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 외에는 제일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요 XR 글래스에서 가장 중요한 게 휘도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저전력, 당연하겠죠. 요 안경테 안에 아주 조그마한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그렇죠. 그거 하나로 다 하려고 그러면 저전력이 중요한데 그 모든 걸 만족하는 기술은 요 레도스밖에 없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뭐 이게 메타의 어떤 밸류 체인에서 굉장히 중요한 회사라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 회사가 좀 더 이제 확장되거나 좀 더 이제 그러면 메타 외에 뭐 중국이나 이런 쪽에다가 추가로 납품할 그런 업사이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저는 좀 높다고 보는 게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그 레도스가 굉장히 만들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픽셀 하나의 크기가 한 2마이크로, 3마이크로밖에 안 된다거든요. 근데 그걸로 거의 한 FHD급 화면을 만들어야 되니까 얼마나 미세하겠어요, 그죠? 그 중에 만약에 하나 불량이 나면 이제 버려야 되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리페어를 한다 그래도 굉장히 골치 아프죠. 그 조그만 걸 무슨 수로 리페어를 하겠어요, 그죠? 현미경을 쫙 당겨가지고 해야겠네요. 네. 그래서 뉴스 찾아보면 우리도 레도스 헤어라고 하는 회사가 글로벌리 굉장히 많습니다. 많긴 한데 제가 이리저리 알아봐도 그거를 양산 개념으로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중국의 JBD라고 하는 회사밖에 없습니다, 사실. 예, 그 트렌드포스나 이런 데 보시면 JBD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해 놓은 게 있는데 그 회사 하나만이 그래도 우리 샘플 좀 갖다 주세요, 우리 테스트 해보게요 했을 때 그래도 몇 달 안에 샘플을 갖다 줄 수 있는 회사는 JBD밖에 없다고 하거든요. 근데 요 JBD가 픽한 회사가 사피엔 반도체이기 때문에 JBD는 지금 글로벌로 거의 대부분의 스마트 글래스를 만드는 회사들하고 컨택을 하고 있고 실제로 제품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JBD가 나가는 데들은 이 사피엔의 CMOS 백플레인이 같이 따라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JBD가 뭐 중국의 스마트 글래스 만드는 뭐 세트 회사들 많거든요. 그런 데들 이제 하면 뭐 따라서 같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보면 사피엔 반도체가 그동안에 뭐 단일 공급 계약 공시들을 많이 합니다. 보면 뭐 국적도 되게 다양하고 그다음에 뭐 용도도 금액도 다양하고 용도도 되게 다양하거든요. 보면 여러 회사들, 그러니까 JBD가 컨택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 회사들하고 협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해볼 수는 있죠. 향후에 애플리케이션이 XR 말고 뭐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자율주행이라든지 드론이라든지 이런 쪽은 확장될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인터페이스 자체는 이제 로봇, 이제 사람이 보는 거기 때문에 로봇에는 들어갈 일은 없겠죠. 로봇에 들어갈 일은 없는데 이 드론에 이제 보면 드론도 결국은 사람이 이제 컨트롤 하는 거잖아요. 근데 컨트롤러가 지금은 컨트롤러에 작은 화면이 이제 붙어 있고 그걸 보면서 조종 컨트롤을 하는데 만약에 이거를 안경 타입으로 만들어서 뭐 드론을 날릴 수 있다. 실제로 파일럿 수준의 그런 것들 제어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제어가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에 탑재될 수 있고 그리고 방산용으로는 굉장히 지금 많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제 뭐 이거를 뭐 무기로 쓰는 건 아니고 영화들 보면 파일럿이 쓰는
헬멧이 있죠. 그러니까 헬멧에 보면 앞에 화면 띄워주잖아요. 그렇죠. 그 화면 띄워줄 때 이제 그것도 이제 프로젝션 타입으로 이제 쏴가지고 앞에다가 이제 비행기의 속도나 아니면 적이 오고 있는 방향이나 이런 걸 다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쓸 때 레도스 디스플레이가 아주 요긴하게 쓸 수가 있죠. 아무래도 올레도스보다는 좀 더 야외에서 쓰거나 아니면 뭐 이럴 때 유리하고 신뢰도도 좀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거 좀 각광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는. 이쪽 기술에서는 이 회사가 탑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일단 아직은 시장이 초창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발전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사피엔 반도체만큼의 어떤 저전력 설계나 아니면 고화질 설계를 할 수 있는 회사는 저는 아직은 못 봤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이제 결국은 애플리케이션이 AI 디바이스에서 어떤 이제 역할을 차지하는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결국 이제 메타 플랫폼스의 어떤 향후 사업 확장 가능성 그리고 이제 그걸 따라서 또 이제 다른 디바이스 업체들이 어떤 흐름을 이어가는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에 뭐 추가로 덧붙일 말씀이 있으신가요? 제가 이걸 설명 안 드렸던 것 같은데 이번에 그 계약이 47억에서 95억으로 높아졌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어떻게 된 건지 제가 좀 이리저리 좀 취재를 해봤더니 왜냐면 메타에서 뭔가 이 디스플레이의 기능을 좀 업그레이드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스마트 글래스의 세대를 보면 1세대, 2세대, 3세대를 나눌 수 있거든요. 1세대는 디스플레이 없는 타입, 2세대는 디스플레이가 있으되 굉장히 저해상도의 그냥 일반적인 그 텍스트 정도만 띄워줄 수 있는 타입, 3세대는 거의 공간 컴퓨팅이 가능한 타입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번에 수주한 거는 금액대나 이런 걸 봤을 때 3세대 타입인 것 같고 요게 양산 목표는 메타가 내부적으로 잡고 있는 게 한 2027년 뭐 이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소재 부품단에서는 2026년부터 양산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요번에 계약한 거는 NRE 계약이거든요. 개발 계약. 그러니까 요건 일시불로 끝나는 거고 양산이 되는 시점에 요게 양산 계약으로 전환이 되면 지금보다는 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어떤 매출이 잡힐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도체 IP 사업하고 비슷하죠. IP 사업도 처음에 라이선스는 좀 그냥 일반적인 그냥 일시불로 받고 그 다음에 양산으로 넘어가면 쫙 이게 로열티가 쭉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의 계약을 2026년쯤에 할 수 있다. 요 시점도 한번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설계, 무형, 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DSP나 IP 기업들 중에서도 제대로 뭐 이렇게 이익을 내는 회사들은 없지만 향후 이제 이런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깊게 뭐 투자에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격주 안테나, 월간 안테나 또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